섬광탄이 데뷔한 전설의 레전드 대테러 작전, 마법의 불꽃 작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마법의 불꽃으로 납치범들을 일순간에 제압한 마법의 불꽃 작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72년 9월 5일 서독에서 개최된 민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인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검은 9월단을 과소평가한 서독 경찰은 군의 도움 없이 일방적으로 구출을 시도하는데요. 그 결과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하긴 했지만 인질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대테러 부대의 창설로 이어졌는데요. 사건의 당사국인 서독은 울리히 베게너의 지휘 아래 GSG-9이라는 대테러 부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GSG-9이 대중에게 나치 친위대 같은 인상을 줄 것으로 여겼기에 창설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고 대테러 부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서독은 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GSG-9을 군부대가 아닌 경찰부대로 창설했죠. 1977년 당시 21살의 나이로 이런 GSG-9에 복무했던 예티라는 별명의 중년 남성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저 벽돌공이 벽돌을 쌓듯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때는 1977년 10월 13일 팔마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루프트한자 181편의 비행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예정이었는데요. 승객 82명과 승무원 5명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비행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승객과 승무원의 생각과 달리 오후 2시 30분경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된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꺼내들더니 루프트한자 181편을 그대로 납치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요구사항은 독일 극좌파 테러리스트 11명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을 석방하고 1,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서독 정부는 이 같은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독 국무장관은 협상팀과 함께 특수 항공기를 타고 납치된 루프트한자 181편을 따라갔는데요. 한편 GSG-9 막사에 있던 예티는 확성기를 통해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티는 이때까지만 해도 루프트한자 181편에 대한 습격을 감행할 거란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는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가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아랍 국가들이 루프트한자 181편의 착륙을 모두 하나같이 거부한 것이었죠. 로마, 라르나카, 바레인을 경유한 루프트한자 181편은 10월 14일 두바이에 착륙했는데요. 루프트한자 181편을 따라갔던 협상팀은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10월 16일이 되자 두바이를 떠난 루프트한자 181편은 예멘으로 향했는데요. 예멘에 착륙한 루프트한자 181편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테러리스트가 기장인 위르겐 슈만을 처형한 거였죠. 기장은 테러리스트들 대신 예멘 정부와 협상하느라 테러리스트의 지시에 따르지 못한 거였지만 이를 알리 없는 테러리스트는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기장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서독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자를 용납할 수 없었고 10월 16일 아침 예티를 포함한 GSG-9 60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죠. 하지만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매우 편안했고 우리는 카드놀이를 하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GSG-9은 루프트한자 181편이 납치된 시점부터 준비돼 있던 것이었죠. 한편 기장을 잃은 루프트한자 181편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받는 부기장이 조종해 10월 17일 이른 아침에 모가디슈에 착륙합니다. 같은 날 저녁 모가디슈에 도착한 GSG-9과 함께 의외의 특수부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다름 아닌 SAS였습니다. SAS 대원 2명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섬광탄을 GSG-9에게 전수해주고자 모가디슈에 온 것이었죠. 오는 길에 항공기 창문 너머로 별똥별을 본 예티는 인질극이 잘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티는 팀에서 막내였던 자신이 마법의 불꽃으로 명명된 작전에 투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루프트한자 181편에 돌입할 GSG-9 대원들은 1시간 반 동안 마지막으로 돌입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편 GSG-9과 함께 온 협상팀은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얘기했고 이에 테러리스트들은 긴장을 푸는데요. 그 사이 GSG-9과 SAS는 돌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티는 팀에서 막내였던 탓에 위험천만한 돌입팀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막내라서 저격수로 배치받았습니다. 돌입하는 역할을 맡고 싶었기에 조금 아쉬웠죠. 예티를 포함한 GSG-9 대원 몇몇은 루프트한자 181편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모래 언덕을 파고 D3SG-1 저격소총을 겨눴습니다. 조준경의 렌즈에는 조종석이 비쳤는데요. 예티를 포함한 저격팀의 임무는 동료나 인질이 위험에 처하면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밝았고 5명으로 구성된 6개 돌입팀이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 181편에 접근하는데요. 예티는 이 시점에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종석에서 테러리스트 리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는데요. 곧바로 SAS 대원 2명이 루프트한자 181편 밖에서 섬광탄을 터뜨립니다. 밝은 빛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폭음과 함께 사령관이 마법의 불꽃 작전 고라고 외치는데요. 자정 12시 5분 도립팀은 검은 사다리를 놓고 루프트한자 181편으로 돌입합니다. 머리 숙여 라고 외치며 테러리스트와 총격전을 벌인 도립팀은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데요. 이에 대해 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너무 작아서 폭죽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3, 4분 후 무전기에서 비행기를 장악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사망자 없음, 사망자 없음, 사망자 없음, 모든 인질이 풀려났습니다 라고 하자 예티는 곧장 루프트한자 181편으로 달려갑니다. 루프트한자 181편에 도착한 그는 그날 맡았던 짐승 같은 악취를 잊지 못했죠. 저는 영웅이 된 적도 없고 나 자신이 축하받는 것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은 나에게 있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줬죠. 그건 바로 약자를 위해 나서고 돕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 독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예티는 생수로 건배하고 그의 동료들은 맥주를 마시는데요. GSG-9 대원들이 퀼른 공항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인파가 몰려와 있었습니다. 바로 모가디슈의 영웅들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가장 먼저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예티는 작전을 수행할 때보다 더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년 남성이 된 예티는 해세의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요. 그가 맡은 임무는 공항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기차역을 순찰하거나 광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섬광탄이 데뷔한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던 예티는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GSG-9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경찰관으로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마치 벽돌을 쌓는 벽돌공처럼 말이죠. 예티가 인터뷰에 응했던 것도 2007년의 일이니 지금은 은퇴해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성공적으로 끝난 마법의 불꽃 작전과 더불어 1977년 서독의 가을도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977년 10월 18일 마법의 불꽃 작전 소식을 접한 독일 극좌파 테러리스트 3명은 감옥에서 자살했고 이들의 동료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에 초조해진 독일 극좌파 테러 조직은 1977년 10월 18일 독일인 사업가를 처형합니다. 하지만 마법의 불꽃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서독 정부는 테러리스트의 협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나왔는데요. 마법의 불꽃 작전 이후로 독일 극좌파 테러 조직은 인질을 잡아 동료를 빼내려는 시도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서독 정부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것이었죠. 하지만 마법의 불꽃 작전 이전 루프트한자 181편의 기장 위르겐 슈만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그를 공항에서 목 빠져라 기다리던 아내는 비보를 접하고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한되지 않죠. 하지만 이를 묻지마 범죄나 테러로 표출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강력한 힘에 처절하게 제압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GSG-9과 같은 경찰 특공대는 물론 각종 대테러 부대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묻지마 범죄나 테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마법의 불꽃으로 납치범들을 일순간에 제압한 마법의 불꽃 작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